4번, 7번에 2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5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5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사수령 21번은 논증 방법은 연역이죠. 연역. 가는 거 안 돼요? 네. 아니요, 전부 다 1점입니다. 사수령 이번에 다 묶어서 측정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려요. 자, 대전제부터 갈게요. 대전제, 여러분 여기 첫 어절과 끝 어절만 쓰라고 되어 있죠? 문장 전체 다 쓰신 거면 문제 조건 못 맞췄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세요. 자, 문제 조건을 보셔야죠. 자, 첫 번째 일단 대전제 사람들 해결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쓰셔야 되고요. 소전제, 층간소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되고요. 왜? 안 돼요. 아, 뭐라고? 그냥 층이랑 문제입니다. 썼다고? 돼. 층간하고 뭐 썼는데? 맞아. 층간 문제입니다. 층간 소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다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 결론 서로 있습니다. 또는 역제사지에 있습니다. 잠깐만. 그 외에는 적시정답 이상하는 거 없죠? 22번, 3번, 23번에 4번, 24번에 4번, 25번에 2번, 8번. 왜 근데 이거 왜 안 26번, 26번에 5번, 27번에 4번, 잘못 들었어? 5번 4번. 2, 4, 5, 4. 아, 진짜 틀린다. 28번에 3번. 점수 세시면 됩니다.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왜? 아니, 근데 이게 살짝 좀 헷갈려. 왜냐면, 그래? 나 봤는데 봤어. 아니, 나 보는데 봤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주요 위주로 빠르게 해설해드리고 안내사항 좀 안내해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여러분 오답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9번이요. 9번. 9번 전에 있어요. 9번부터 보면 돼요. 괜찮아요. 9번 보자면서 좀 조용히 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토론 내용을 통해서 4번은 안 나와요. 자,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면 뭐예요?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이 나와야 하죠. 자, 제도 보완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운전면허 얘기하지 않아요?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앞에 있었죠? 자, 근데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방법 없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었지? 여기 보여요.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뒤에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 운전면허와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법 나왔다고 여기는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앞에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가치 제조명을 많이 선택하셨나? 맞아요. 자, 가치 제조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차의 긍정수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에서 계속 가치 재조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괜찮아요. 자, 나머지 문제 혹시 더 질문 있어요? 15번, 12번? 12번. 12번 찬성 측과 관련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맞아요. 자, 찬성 측에서 전문가의 견해 직접 인용한 적 있어요? 여러분 끊어서 봅시다. 전문가의 견해는 나와요, 안 나와요? 찬성 측의 이야기에서. 얘들아, 너희가 나보다 잘 알아야 돼. 찬성 측에서 전문가의 견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어요? 전문가의 견해 나온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거 왜 문제지? 왜 나머지 선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몇 번 했는데 그래? 5번 자율주행차도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찬성층의 말을 조금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반대측의 재반론에 대해서 지금 중호는 어느 쪽? 반대측 맞아요? 얘 반대측이 찬성측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찬성측에서 뭐라고 해요? 자율주행차 또한 한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 그런 궁금한 거 없어요? 12번 괜찮아요? 괜찮? 또 몇 번? 몇 번, 몇 번? 다 괜찮아요, 이제? 뒤에 논증은 할 만했나요? 내가 답지 안 줘도 다 쓸 수 있어요, 해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세요. 25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하는데 윗글의 논증 방식이 우선 뭐예요, 여러분? 귀납이죠. 맞아요. 개별적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 원리가 드러나고 있는 귀납법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귀납의 기억이랑 구체적 사실의 기억 연결해서 외운다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구체적 사실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친구가 아닌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구체적인 거 바탕으로 일반적 원리니까 얘 귀납에 대한 설명이네. 맞아. 우리는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른다. 자, 개별 사실에 대한 진술에 참 거짓을. 자, 그러면 얘 자체가 목표한 건 얘가 결론이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결론 얘가 하고 싶은 주장이라고 했을 때 이걸 결국에 도출해내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개별 사실에 대한 얘기를 도출해내는 건 연역이라고 했죠. 맞아요. 귀납의 결론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그치? 맞아요. 반대로 연역 결론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실의 증명이죠. 맞아요. 이거 클리닉 때 다 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연역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2번 하나 골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실 끌어내니까 얘는 기납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그 다음 4번. 일반적인 사실 끌어내고 있죠. 얘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탐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지금 새로운 정의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고요. 결론의 내용은 전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귀납의 특징이었죠. 우리 귀납의 특징 대대대 외우지 않았어요. 그때 특징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 친구.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얘기야?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을 들더라도 그 사실들이 많으면은 타당성이 올라간다 했죠. 귀납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분명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귀납은. 그리고 결론을 낸다. 이거 결국 같은 말이죠. 전제에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해서 일반적 결론 내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사례가 충분해야지 얘가 타당성이 올라간다 했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되고, 이거 그냥 그대로지 귀납의 방식 사용했다. 타당성을 판단할 할 때는 여러분 대전제 나오는 건 뭐예요? 연역이에요. 8번 연역에 대한 설명. 자, 여기 귀납 그대로에 대한 설명이죠.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마지막 10번 자연과 법칙 이거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반적인 원리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 즉 얘가 하고 싶은 결론이 이거라면 이게 귀납이 된다 했죠? 맞아요.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 반복하는 거. 그래서 2번과 8번만 연역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다 귀납에 대한 내용이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에 26, 27, 28은 괜찮을까? 여러분, 나비는 알을 낳는다. 그 지문 뭐가 사용된 거예요? 귀납이죠? 나는요? 연역 사용된 거죠. 그건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27번만 같이 볼게요. 자, 가에 쓰인 거 여러분 귀납이라며 귀납과 유사한 거 똑같이 찾아내는 거지. 맞아요. 1번은 뭐가 쓰인 거예요? 교과서에 나왔지 연역 쓰인 거죠. 2번은요? 유추적 필꽃이랑 친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연역이죠. 그 다음 4번은 뭐예요? 이거 왜 귀납이야, 얘들아? 그치, 6반의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실이 깨끗하면 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칙 끌어냈잖아요. 그쵸? 얘 귀납이 되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사용된 거야? 연역 사용된 거 맞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28번까지 여러분 조금 문제를 푸느라 어쨌든 고생을 했고요. 제가 지금 답지를 바로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오답을 조금 쓰시면 되는데, 혹시 답지 나눠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도 될까요? 하나 더 설명해도 될까요? 자, 정규 수업 브로슈어를 좀 나눠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 수업 조사, 시간 조사 제가 한번 했죠? 오늘 최종적으로 좀 하고 갈 거고요. 그에 앞서서 조금 안내 자료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여름학기 시작되죠? 맞아요. 자, 여름학기 7, 8월 여름 과정. 여러분 이제 뭐예요? 여러분 중3 아니고 뭐야?
예비고일. 전 이제 여러분 중3이라 안 보낼 거예요. 이번 시험 끝나면 여러분 계속 예비고1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여러분 뭘 해요? 뭐가 달라지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 모의고사부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아야지 되겠죠. 왜 잘 받아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만약에 내신을 챙기고 싶다 하더라도 내신 범위에 뭐가 들어가?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쵸? 그럼 모의고사를 한번 풀 때 처음에 잘 풀면은 준비할 게 많이 없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수능을 준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외부 작품 정말 많이 시험 문제에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보게 될 텐데, 그 외부 작품들 내신 기간에 하나하나 볼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 내신 범위 나가기에만 또 되게 빡세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다 언제 할 거다, 여러분? 이 여름 시즌에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이어가는 겨울 시즌에도 그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학기 중에 뭐 해야 돼? 내신해야겠지. 맞아. 그래서 그 작업을 이번 여름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여름에는 그래서 여러분 레벨업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한다. 이번 정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내신 따라가기도 굉장히 빡세요. 그쵸? 저는 미리 경고했어요. 저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 수업을 이번에 마지막인데 쉬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뭐다? 중3 아니고 예비고1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방금 보신 영상들 여기 QR에 있고요. 다시 돌려보지 마시고 뒤에 브로슈어 설명이나 들으세요. 자, 그리고 설명이 여러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명의 신청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은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7월 1주차에 복귀하지만 우리 시험이 늦게 끝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규 수업은 2주차 때부터 안내가 되어 있어요. 브로슈어에는.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7월 1주부터 오실 거예요. 7월 4일, 5일 수업부터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7월 11일부터 운영되는 수업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 11일, 12일 수업에 오시면 학력평가 보실 거예요. 그 시험을 보시고 전관에 여러분 갈무리 7개의 관이 있죠. 거기에 있는 예비고일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등수 매기기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최상위반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최상위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별도의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잡아야 하실 부분은 문학 부분을 조금 잡아야 하기 때문에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도 심화 문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는 저희 명려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상위반이.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머지 정규 수업은 우리 이전과 똑같이 내신과 똑같이 3시간 반 동안 운영이 되고요. 여러분 이 갈무리스트 클리닉은요. 여러분 정규 때 푸시는 모의과제지 있죠? 맞아요? 여러분 모의과제지 지금 학기 중에는 몇 문제 푸셨어요? 20문제 푸셨죠? 맞아요? 이번에 여름 과정 때는 45문항 풀세트로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가 약한지 취약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취약점 발견하시면 그 부분만 단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 갈무리스트 클리닉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삼으시는
여름 과정이 될 거고요. 자, 교재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 여러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임테이블 여러분 강서강 같은 경우엔 총 4번으로 수업이 찍혀 있지만요. 이 중에 하나는 최상위반 수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일반반 수업은 나머지 3타임에 진행이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 1주차 수업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그래서 1주차 수업 역시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3타임이 열리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정규조사 할게요. 자, 그래서 클리닉 시간도 원래는 4시 반 시작이었죠. 학기 중에 30분 당겼어요. 여러분 좀 빨리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서 4시부터 5시로 조금 조정을 해서 클리닉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때가 되면 다음 이제 내신 끝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조금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특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고등이라 했죠. 예비 고1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등 특강 2개가 열려 있고요. 한글 맞춤법과 관동 별곡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 중등 때도 잠깐 다루지만 더 깊고 더 많은 내용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등에 들어가는 2개의 특강으로 구성을 해 두었으니 잘 좀 높은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의 고등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관동별곡은 굉장히 긴 시가입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거의 소설급으로 길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 와중에도 또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특강 열어두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중등에서는 고전 시가 특강을 따로 합니다. 여러분 째깍째깍은 언제 쓰는 음성상징어? 언제 쓰는 음성상징어? 시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전 시가의 흐름을 시간별로 보는 특강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중등에 조금 맞춰서 난이도가 갈 거예요. 그래서 고등 들어가기 전에 고전 시가 한번 다 훑고 가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로 고전 시간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모의의 뜻이 뭐예요? 새벽 모의고사는 이롭다. 그쵸? 여러분 45문항 역시 마찬가지로 세모의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고등 모의고사를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참여를 하셔야 하고요. 7월 말에 한번, 8월 말에 한번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지 책 보시면요. 여기 책 목록 보이시죠? 4권. 네, 이 4권의 책은 여러분 고등 가시면 무조건 보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비고 1을 준비하면서 미리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고등 들어가실 때 훨씬 편한 그런 작품들로 구성을 해 두었으니 모두 관심 있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로슈어 설명이고요.